안녕하세요. 자, 2023년 7월 요양원 및 주간보 업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션에 7월 요양원 업무부터 같이 살펴보시고 주간보 업무 보실 텐데, 요양원 업무하고 주간보 업무하고 겹쳐지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요양원 업무 먼저 보신 다음에, 그리고 주간보에 해당하는 업무만 따로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션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좌측 상단에 케어 스토리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글자가 작으면은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자, 여기 메뉴 잠깐 넣어 두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7월 요양원 업무부터 보면은 제가 이 페이지에다가 7월 업무 PDF 파일이라고 해서 PDF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파일로 넣어놨으니까 요거 출력해가지고 직접 페이지에다가 메모하시면서 업무 관리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제공해드리는 업무 설명 영상은 여기에 담아드리니까 이 업무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일자별 요양원 업무하고 주간보호 업무를 링크로 여기다 이제 달아놨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매월 일자별 업무로 넘어갑니다. 자, 1일부터 해서 고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 다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빠짐없이 항상 매월 고정적으로 이 업무들은 처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자, 2023년 7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요양원 업무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보기 방법을 업무 일자 순으로 보기, 또 달력으로 보기, 업무 주기 순으로 보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보시면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업무 일자 순으로 보기는 제가 업무 처리를, 기간을, 일정을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달력으로 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달력으로 보기로 클릭해서 달력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업무 일자를, 업무 기간을 정해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업무 주기 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월 업무 하나가 제가 따로 넣어놓은 업무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업무 주기에 이렇게 3분기, 또 하반기, 연 1회, 그리고 매월 21일에서 25일 업무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보시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업무들을 꼭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 업무들이 처리가 될 때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업무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업무 일자 순으로 보기로 해서 업무를 보실 텐데, 뭐 계속 월별 업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표 상에서 관련된 것이 무엇과 관련되었나, 평가, 서비스, 법령, 규정, 운영하고 관련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인력이 직접 인력인가, 전체 인력인가, 간접 인력인가, 또는 일부 어떤 그 특정 인력인가, 그거 구별이 돼 있고, 담당자에 대한 직종 구분, 그리고 관리자, 시설장이죠. 그리고 최종 관리자는 대표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자, 업무 처리일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보실게요. 먼저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물리치료 업무가 있는데, 물리치료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치료사 배치 기관에 하나는 것인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 만족도 조사를 해서 혹시 어르신들께서 좀 더 필요한 물리치료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되겠죠. 자, 그리고 7월 3일부터 31일 이 한 달 동안에는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교육은요, 7월, 8월, 9월 이 3개월에 걸쳐서 업무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7월, 8월, 9월에 이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교육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7월에 끝내시면 좋겠다. 자, 여기 그 10개 항목 교육하는 방법, 지침 이런 내용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교육하시면 되겠고, 영상 교육 필요하시면 영상으로 그냥 교육하셔도 되겠고, 또는 시설장님께서 교육하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권장드리는 것은 시설장님께서 이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숙지하셔서 선생님들께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을 교육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해야 되는 업무, 또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는요, 기관 내 게시판, 게시물 점검 업무를 하반기 업무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기관 내 게시판, 게시물 점검은 제가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업무 내용 점검 방법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점검하는 방법, 이 게시판 관리를 제가 따로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게시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시물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목부터 게시하는 파일, 내용들부터 해서 구분, 뭐 감염병이냐, 개인정보냐, 고충처리냐, 규정이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 보시면서 우리 기관의 게시판, 게시물들을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인인권교육 사이버 수강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업무를 정해놨으니까 이 기간 안에 모든 선생님들께 노인인권 교육 수강하시도록 관리하시고요. 자, 7월 3일 업무로서 제가 매월 이제 한 번씩 계속 제공해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직원 CS 캠페인입니다. 자, 이 내용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관리자 분께서는 우리 기관 직원분들의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 CS 캠페인을 실시한다라는 업무인데 CS라는 것은 뭐 제가 계속 저희 채널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그럼 우리의 커스터머 누구냐? 바로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이시죠. 특히 우리가 계속 마주하고 계신 분들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우리의 고객으로 생각해서 고객을 만족하는, 어르신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런 장귀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그에 대한 캠페인 내용을 담아놓은 그런 업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번 달에는 눈으로 말해요라는 그 유인물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 유인물을 출력해서 선생님들께 나눠드리는 건데 뭐 종이로 배포하셔도 되고 스마트폰 파일로 공유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뭐 간단하게 잠깐 한번 보면은 자, 눈으로 말해요라고 해서 이건 PDF 파일인데 원본 파일도 올려져 있어요. 자, 어르신도 보호자도 직원도 평생 기억하는 감동의 우리 기관을 함께 만들자. 모두의 감동을 위한 퍼포먼스. 어르신도 여러분도 함께 즐거운 우리 장귀양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께 눈으로 말해요. 어르신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눈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은 내가 어르신을 대할 때에 어르신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 또 동료 직원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내가 어떤 눈빛으로 내가 느끼는 바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직원 CS 캠페인 자료로서 이 부분이 담겨 있으니까요. 시설장님께서 또 담당 직원분께서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직원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4일 업무로는요.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했는지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요. 7월 10일부터 7월 14일에는 물리치료 업무 두 번째, 지금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상반기 기간 동안에 물리치료 만족도 조사를 했죠. 그에 따라서 어르신별로 물리치료 평가를 다시 해보는 거죠. 어르신들이 물리치료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만족도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만족도가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 다시 물리치료 평가를 해보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 그리고 7월 10일부터 14일에는 근골격계 질환 검사, 벌써 수년 동안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검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7월 10일부터 7월 14일에는 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있겠죠. 결과는 뭐 당연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은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을
우리 기관의 홍보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만족도 조사 결과가 될 겁니다. 자, 7월 11일에는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기관 자체 대응 체계 점검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에 기관 자체 대응 체계 여러분 표로 아마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배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서 보니까 감염병이 유행하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하게 이제 인식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기관 자체 대응 체계를요, 형식적으로 그냥 문서로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출력해서 붙여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실제로 우리 기관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생님들께서도 숙지하고 계시고 관리자가 숙지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도 이해시켜 드리고 그리고 관리자와 선생님들께서 그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출력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우리 기관에서는 이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실제로 이 대응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할 수 있는지까지도 점검하는 그런 업무로 삼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7월 12일에는 간호파트 업무 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4일에는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현황 및 내부 관리 계획 점검이 잡혀 있고 이 업무는 이제 요양원만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일단 지금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각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CCTV를 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보호자분들께서도 CCTV에 대한 열람을 계속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저장되는 이 영상 자료를 삭제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기관에서는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이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져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점검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적법하게 CCTV가 설치되어져 있고 운영되고 또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총체적인 점검은 제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잡아놨고요. 그리고 관리자분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월에 한 번 이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해서 서식에 작성하셔야만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꼭 누락하지 마시고 이 업무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7월 17일부터 21일에는 물리치료, 이번엔 세 번째 업무죠. 물리치료 계획서를 제작성하는 업무인데요. 자,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물리치료를 위한 평가를 다시 했죠. 그럼 평가까지 했으니까 이제 물리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급여 제공 계획서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안에 또 물리치료 계획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물리치료 계획서는 물리치료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시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에다 그 내용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7일부터 28일에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업무가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제공한 장기요양 서비스 그 내역을 가지고서 급여가 얼만큼 잘 제공되어졌는지,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대로 잘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서식을 따로 배포를 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서식을 사용해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고요. 7월 17일부터 21일에는 연일회 업무죠.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 점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점검이 잡혀 있고요. 7월 17일부터 7월 19일에는
회계 점검, 4, 5, 6월 회계 입력분에 대한 회계 점검 업무가 잡혀 있는데, 자, 요거 열어보시면은 점검서 다 들어있으니까 이 점검서 가지고서 점검하시기 바라겠고요.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해야 되겠죠. 자, 7월 18일에는 3분기 업무로 장기요양기관 직원 셀프 체크 리스트 작성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 장기요양기관 직원 셀프 체크 리스트는 CS 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 출력해서 선생님들께 배포하셔서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장기요양 요원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배포하시면 되겠고요. 7월 19일부터 21일에는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제작성 업무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요양원에 해당하는 업무죠. 자, 그리고 매월 21일에서 25일 세 가지 업무가 있죠. 바로 근무표 작성. 지금 이제 7월이니까 요 기간에는 8월 근무표 작성하셔야 되겠고, 또 2023년 8월 식단표 작성하는 업무, 그리고 8월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하는 업무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계획서는 한번 좀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3년 8월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아직은 제목을 계속 잡아놓고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9988 건강백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에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계획 같은 부분, 또 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그리고 그룹별 수급자 현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요일별 프로그램 컨셉을 둬서 월요일에는 어떤 프로그램, 화요일에는 어떤 컨셉, 수요일에는 어떤 컨셉, 이런 내용으로 잡혀져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일정표가 달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가 담겨져 있죠. 거기에 이제 유튜브 자료 뭐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프로그램을 조금 어르신들 수준에 맞게끔, 또 너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재료를 너무 안 쓰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성인이신 어르신께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에는요, 물품 출납대장 점검 업무가 있고, 7월 24일에는 분야별 관리자 지정 현황 점검하는 업무가 있고요. 7월 26일에는 기능회복 훈련 현황 점검하고 계획을 재수립하는 업무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는 물리치료 제공 현황을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물리치료 업무 1, 2, 3번이 있었죠? 만족도 조사하고 물리치료 평가 다시 해서 물리치료 계획 다시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27일에는 현재 지금 물리치료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7월 27일에는요, 수급자 사고 발생 시 직원 대응 매뉴얼 점검 및 배포 업무가 잡혀져 있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업무겠죠.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노인성 질병이 있고 거동의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럴 때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예방을 한다고 하지만 또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그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점검하고 그리고 배포해 드려서 선생님들께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7월 28일에 마지막 업무로는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업무가 잡혀져 있고, 자, 지금 여기까지 살펴본 업무가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원 이렇게 공통으로 되어져 있는 업무도 있고 요양원만 별도로 되어져 있는 업무,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번에는 주간보호에만 해당하는 업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주간보호 7월 업무고요. 자, 위에는 다 동일하고요. 주간보호 매월 일자별 업무 이렇게 잡혀져 있죠. 자, 주간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이렇게 주간보호 이렇게 제가 업무 제목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7월에는 이동 서비스 수칙 점검하고 직원 교육하고 그리고 이 이동 서비스 수칙을 보호자분들께 제공하는 업무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동 서비스 수칙 보호자분들께 제공하는 것은 이제 평가에도 담겨져 있는 다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기적으로
이동 서비스 수칙을 점검하고 또 직원분들께 교육하고 그리고 보호자분들께도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뭐 분기마다 제공해 드리기엔 좀 그렇고 정기적인 제공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평가에서는 이동 서비스 수칙이 변경되어졌을 때에는 보호자분들께 즉시 제공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거 꼭 숙지하셔서 이동 서비스 수칙이 만약에 변경되어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변경될 때마다 보호자분들께 제공하고 안내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월 업무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때에도 요청 주시면은 검토해서 자료 제공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